네, 그럼 지금부터 이종우님의 유닛 테스트의 사실과 오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넷 개발자로 10년 정도 일했고요. 지금은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이제 단위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발표에서 사용되는 이제 소스는 밑에 QR 코드를 입력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에서 할 내용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2개를 엮어가지고 발표 주제로 선정해봤는데요. 유닛 테스팅이라는 책과 그리고 객체 지향의 사실과 오해라는 책을 엮어가지고 발표 제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단위 테스트나 이제 자동화 테스트를 도입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있어서 이제 개발에 더 편의성을 주는지, 그리고 그 단위 테스트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C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 테스트 도구들인 이제 테스트 프레임워크 X유닛과 이제 모킹 라이브러리인 모크 라이브러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업에서 혹시 단위 테스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생각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테스트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테스트를 하자고 하면은 부정적인 좀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왜냐하면 단위 테스트 자체도 어쨌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거 넣고 이 코드 작성하는 내용들 자체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하는 거 자체가 코딩만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코딩 외에도 뭐 디버깅 테스팅도 해야 되고 뭐 업무 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화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코딩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코딩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 업무들 중에서 만약에 자동화 테스트를 도입하면서 코딩량은 비록 늘어나지만 디버그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양 그리고 문서화하는 양도 줄어들 수 있게 될 수 있다면 전체적인 작업량은 저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오늘 지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테스트 종류랑 그 개념들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테스트 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테스트 피라미드에서 이제 테스트 종류를 3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보면 유닛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E2E 테스트인데 유닛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클래스의 외부에 노출되는 메서드 하나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서드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다던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던가 웹 API 조회를 한다던가 저장을 한다던가 외부 쪽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클래스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가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주입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API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제약을 줍니다. 반면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에서는 방금 이 외부 API나 그런 부분을 유닛 테스트에서는 사용을 제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에서는 다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DB에 저장을 하는 내용이 로직이 포함되어 있으면 DB에 저장하는 로직도 같이 돌 수 있게 포함을 시키고요. 대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도 다 테스트 코드로 작성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통합 테스트와 E2E 테스트는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E2E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엔드 투 엔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사용자가 UI로 들어가서 뭐 로그인을 한다고 치면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 하나하나 들어가는 DB 로직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하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모든 테스트를 어쨌든 테스트는 다 해야 되잖아요. 개발을 하고서 그 제품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모든 테스트를 E2E 테스트로 돌려서 테스트한다고 하면은 뭐 전부 다 UI를 하나씩 건드려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게 그 시간이 많이 든다는 내용을 지금 거북이랑 토끼 그림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유닛 테스트나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하고 그 뒤에부터는 이제 테스트 탐색기에서 테스트 실행 버튼만 딸깍딸깍 눌러주면은 테스트가 바로바로 끝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이제 시간이 드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E2E에서 잡아야 될 내용들을 어차피 유닛 테스트에서 이미 잡히기 때문에 더 시간이 줄어든다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한번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MES 프로그램이고요. 그냥 상상만 해주세요.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그리고 이 MES 프로그램에는 클라이언트랑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안 만듭니다. 클라이언트랑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분이 만들고 저는 이제 백엔드만 담당해서 만드는데 백엔드 쪽은 레이어드 아키텍처 구조로 이렇게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로 나눠놓고 그냥 단순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로그인에 대한 동작만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로그인만 동작하는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E2E로 해도 굉장히 적잖아요, 작업 자체가. 그래서 아마 E2E로 웬만하면 다 테스트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E2E로 다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클라이언트랑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안 만진다고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미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E2E 테스트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건 통합 테스트도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유닛 테스트가 도입되어 있다면 어쨌든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로직이 잘 돌고 있는지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가 있으면은 다른 부분이 미완성돼 있더라도 그쪽 부분은 인풋 아웃풋만 뚜렷하다면은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거는 단순히 로그인 동작인데 얘는 선행 동작이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선행 동작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생산 실행을 하는 내용인데요. 생산 실행할 때 이 생산 실행에 대해서는 작업 지시라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작업 지시 데이터가 필요해서 작업 지시를 먼저 생성하고 그 작업 지시를 조회하고 선택해서 생산을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서비스 레이어 쪽에서 그 처리 로직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시는 비활성화되는데 생산은 실행이 안 돼요. 그럼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찾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작업 지시를 활성화를 다시 시키겠죠. 이런 반복적인 작업이 계속 되다 보면은 아마 저는 소스 자체를 건드려서 그냥 그 소멸이 안 되게 일시적으로 막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테스트 과정에서 원본 소스를 건드리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릴리즈에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실수로 정말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으려면 테스트 과정에서는 버그가 없는 이상은 원본 소스는 건드리지 않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닛 테스트랑 통합 테스트를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유닛 테스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하거나 저장하는 부분들은 다 모킹으로 처리해서 테스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실행만 시키면은 그게 제대로 도는지 안 도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 테스트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 지시를 저장하는 로직까지 아마 테스트 상에서 코드로 작성을 해놓겠죠. 역시 이것도 그냥 테스트 코드 작성해놓고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유닛 테스트랑 통합 테스트의 차이 중에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합 테스트는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키값이 유동적이잖아요. 오토 인크리먼트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유지하기 굉장히 까다롭지만 유닛 테스트는 결과값이나 그런 세부 사항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놓으면 꾸준히 쓸 수 있다. 그리고 통합 테스트도 가능은 한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작성해 놓으시면은 이거를 공유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코드 자체 메서드에는 그냥 한글 써서 어차피 팀원 중에 한국인밖에 없기 때문에 한글 써서 작성을 하는 편이고요. 테스트 탐색기 한 번에 뜨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게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유하기가 편하고 보통 이제 GitHub 같은 데서 오픈소스 보시면은 테스트 코드들 많이 작성돼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오픈소스 처음 시작하면서 볼 때 테스트 코드를 많이 보게 돼요. 그거 자체가 이제 업무 협업을 위한 이제
문서 공유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까지 얘기 드린 게 이런 방식으로 코딩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디버그랑 테스트 양은 줄어들 수 있고 문서의 양도 줄어들 수 있다. 전체적인 작업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문제는 이 환경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테스트를 도입하기 힘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도입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에 대한 도입 전제 조건은 일단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하는 쪽은 다 가짜로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디펜던시 인젝션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서 왼쪽 코드는 보시면은 생성자 내부에서 그냥 레포지토리 클래스를 직접 생성하고 할당해서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코드 클래스에서는 그냥 인터페이스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받도록 돼 있으면은 이제 다른 데서 사용할 때 인터페이스만 구현이 돼 있는 클래스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킹을 사용해서 넣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아까 왼쪽 코드에 대한 테스트 코드는 왼쪽에 있는 거고요. 보면은 테스트 코드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코드 안에서는 테스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코드 안에서는 이제 내부에서 다 레포지토리가 결정되어 있고 테스트 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오른쪽 코드에 있는 부분은 이제 모킹을 하는 부분이 이 테스트 코드 상에서 다 명확하게 나와 있죠. 레포지토리를 모킹하고 레포지토리에서 getBy id를 0 값을 받으면은 위에서 설정한 워크 오더를 반환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할 수 있고 테스트 코드 상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조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코드 안에서는 그냥 예상한 대로 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왼쪽처럼 돼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트가 안 된다 볼 수 있고요. 이제 테스트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솔루션에서 테스트 추가 그 프로젝트 추가하셔서 X유닛이나 N유닛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X유닛이나 N유닛은 전 아직까지 그 차이를 그냥 애트리뷰트 명칭 정도의 차이밖에 느끼지 못했는데요. 네, 그냥 X유닛으로 쭉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프로젝트의 종속성에 이제 모킹을 하실 거면 이제 모큐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추가를 해 주셔야겠죠. 테스트 대상의 프로젝트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X유닛에서 사용되는 애트리뷰트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애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이 메서드는 테스트 메서드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팩트를 넣게 되면은 이 밑에 보시면 테스트 탐색기가 있는데 그 테스트 탐색기 안에서 그 테스트 메서드가 표시가 됩니다. 팩트나 이제 시어리를 통해서 추가가 되고요. 시어리 같은 경우는 인수값을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인수값을 여러 가지를 넣어서 지금 밑에 보시면 시어리 샘플에 보시면은 A, B, 리절트 이렇게 돼 있고요. 인라인 데이터에 1, 2, 3, 4, 5, 9 이런 식으로 돼서 그냥 플러스하는 거를 지금 테스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테스트가 지금 2개가 돌게 돼 있습니다. 저 인수값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어리 같은 경우는 밑에 클래스 데이터를 통해서 저 I 이너멀 레이블을 구현을 해서 이제 더 데이터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트에서 스킵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테스트 탐색기에서 전체 테스트를 한 번에 다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테스트가 싹 돌고 병렬로 실행되고요. 테스트 자체는 돌고 만약에 테스트 자체가 성공되지 않은 것들은 fail이라고 떠요. fail이라고 빨간색으로 뜨게 되는데 지금 얘는 스킵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 그냥 워닝으로 뜨고 테스트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테스트 과정 중에는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설트라고 해서 디버그 어설트는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테스트 동작 중에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하는 디버그 어설트 같은 경우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그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어설트는 이제 단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테스트에 대해서 나는 이 테스트가 equal 1a라고 돼 있으면 이 a 값이 1이라는 것을 단언하다. 근데 만약에 그 값이 안 맞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fail이 뜨는 거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언한 내용과 다르게 되면은 fail이 뜨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모킹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예제를 조금 가져온 건데요. 이거는 어설트 페일이 밑에 떠 있는데요. 어설트 페일 같은 경우는 이게 통과가 돼 있으면 페일이 뜨도록 하는 게 하는 건데요. 위에 보시면 인라인 데이터에 0이랑 1 값을 넣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그 만약에 작업 지시가 없거나 만료일이 지났으면은 스로우를 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 모킹할 때 넣은 데이터로는 ID 0에 만료일이 이미 지난 작업 지시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인라인 데이터에 0이랑 1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스로우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만약에 설정을 잘못해서 그 어설트 페일로 이 스로우가 안 떨어지고 진행이 됐다면 어설트 페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페일로 뜨게 된다면 유효성 설정을 잘못한 내용이 비즈니스 상에 있으니까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테스트 구조는 이제 AAA 테스트라고 해서 준비 단계 그리고 그 테스트를 실행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어설트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저기 모킹 처음 선언하는 데부터 저기 테스트 수트 준비되는 데까지가 일단은 어레인지라고 해서 이제 준비 단계예요. 테스트를 준비하는 코드를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액트라고 제가 주석 처리해 놓은 부분인데 그쪽이 테스트 대상이 되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이제 GitHub나 그런 데 가서도 이 구조로 보통 잡혀 있어요. 테스트 코드를 보시면은 보통 이 AAA 구조로 잡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큐 라이브러리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이 모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킹을 하려고 사용하는데 이 모킹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떤 점이 불편한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모킹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직접 구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씩 구현하고 인메모리에서 이 데이터들을 체크할 수 있게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이 작업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도입하면서 목 라이브러리라는 걸 존재를 몰라서 이 스톱이라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을 작성한 뒤에는 이 스톱을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그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 보이게 돼요. 근데 그냥 목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이 테스트 코드 상에서 설정한 값들이 그냥 테스트 코드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파악하기가 편합니다. 파악하기 굉장히 편하고 목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그 저기 메서드들은 밑에 보시면 쭉 있는데 보통은 이제 메서드의 그러니까 테스트 외에 메서드의 결과값들을 조작하는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셋업해서 어떤 메서드를 지금 getById라는 메서드를 불러오도록 하고 있잖아요. 셋업에서 이제 getById에 대한 메서드를 조작하는데 아무 인트 값이나 받아도 이렇게 동작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조작하는 거예요. 콜백에서는 그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이런 동작도 추가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리턴에서는 어떤 걸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저걸 실행했을 때 이제 반환을 여기에는 지금 코드상에서 안 보이는데지만 워크 오더 리스트가 위에서 있을 거예요. 거기서 검색해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사용할 때는 오브젝트를 반드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오브젝트 붙이면 이 모킹된
레포지토리 클래스가 여기에 인스턴스로 반환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베리파이에서는 이제 그 내부에서 사용된 목이 몇 번 어떤 메서드에 대해서 몇 번 사용이 됐나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설트의 역할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사용됐는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제가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소개드릴 거는 이 정도면은 아마 현업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시지 않는다면 충분히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전제 조건이 무조건 DI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위 테스트에서 또 중요한 거예요. 이제 E2E 테스트가 더 중요합니다. E2E 테스트에서 어쨌든 실사용 해보면서 이제 버그를 잡아야지 최종 버그를 다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E2E 테스트가 중요한데요. 이제 보통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중 하나가, 단위 테스트에도 버그 다 못 잡는다, 그래서 이거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사실은 단위 테스트의 목적이 버그를 다 잡는 게 아니에요. 버그를 잡는 그 시간을 줄이는 거지. 어차피 엔드 투 엔드에서 나올 버그가 단위 테스트에서 안 나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에서 먼저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에서 그 연결되는 콘텍스트나 사용상에서 버그를 다 잡아내면은 완벽하게 이제 프로그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능성만 있습니다. 가능성만 있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 테스트를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만, 저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더 잘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려면은 단위 테스트를 도입해 보시는 게 고려할 볼만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위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테스트가 결국은 파괴되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이제 테스트가 안 맞게 돌아가거나, 그러니까 미처 테스트를 수정을 못하거나 아예 이거는 쓸모없는 테스트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재사용되지 않는 코드들은 아예 남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제 이 테스트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데 더 낫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 프로젝트는 빨간색 다 떠 있는데 실제 프로젝트 상에서는 정상적으로 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테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불신만 생기고 결국 안 돌리게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테스트 프로젝트를 잘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 안 도는 코드들은 그때그때 이거는 재사용될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은 지워주시는 게 더 테스트를 유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조금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많이 빨리 끝났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다 공유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못했거든요. 아까 보여주신 책 중에 왼쪽 책은 사기만 하고 아직 읽어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질문이 좀 그런데 WPF라던가 블레이저라든가 이런 걸로 유닛 테스트를 할 때 그 클릭하는 로직을 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DB랑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른 사람 테스트하는 걸 봤을 때는 딕셔너리에다 담아가지고 그 하드 코딩 해놓고 그걸로 테스트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 전체적인 방법들이 그냥 궁금해서 따로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이제 그 클릭이나 UI 동작에 대한 이제 자동화 테스트 도구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 UI 동작 도구들이 다 파악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직접 누르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나 싶고요. 이제 WPF라고 하더라도 유닛 테스트는 어쨌든 가능한 게, 이 이벤트 부분은 빼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벤트 부분은 이제 빼고 그 이벤트에 의해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비즈니스가 돌아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퍼블릭으로 된 메서드들을
이제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다뤄주시면은 좀 더 유지보수하기가 편한 이제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방금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추가로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 WPF에서 APU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 이제 셀레니움을 이제 상속반 구현하는 이제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앱이나 WPF 윈도우 앱 같은 거를 테스트하는 UI 테스트 자동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 앱 드라이버라는 이제 DLL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나중에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X유닛하고 N유닛은 이제 모델 기반으로 해서 UI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참조 자체가 안 되는데 MS 테스트, 비주얼 스튜디오의 MS 테스트는 참조가 되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같이 엮어서 하는 게 APUM이라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APU요? 그 이름이 APU인가요? 네, APPIUM, APUM.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그 이제 테스트를 실행하게 되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을 거고 그런 테스트들이 다 동시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쓰는 이제 스태틱 클래스나 아니면은 이제 싱글턴 클래스들이 같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다 실행 인스턴스가 다 생기는 건지. 스태틱이나 그런 부분들은 공유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싱글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통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주입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테스트를 할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한 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말고 이거는 상준님이 좀 더 잘하실 것 같네요. 그 테스트 관련 책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그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내 쪽은 책 아마 그거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단내 쪽 말고. 네,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책은 다 자바 J유닛 책이라 가지고 네, 똑같습니다. 어차피 개념은 똑같습니다. 저 책은 이제 단넷 기반으로 돼 있어서 저도 저 책에서 이제 X유닛을 사용하거나 모큐라이버를 사용하는 법들을 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전반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구성해야지 이 테스트가 더 잘 유지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좀 한 30분을 예상했는데 막상 이렇게 마이크 잡고 나니까 금방 하게 되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